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고위급 지휘부 회의실입니다. 조직의 최고 수장이 딱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간부들한테 뜬금없이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챙겨야 할 대상은 윗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아랫사람입니다. 라고요. 와, 이거 진짜 현실 조직. 특히 상명하복이 엄청 뚜렷한 관료사회에서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오프닝이네요. 보통은 그 위를 향한 충성이나 긴장감이 회의실 공기를 지배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에 이런 영화 같은 발언이 진짜 날 것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게 10월 19일에 열린 충청북도 경찰청의 지휘부 회의 녹취록인데요. 처음 이 문서를 딱 열었을 때는 사실 뭐 범죄 통계나 예산 삭감 같은 좀 건조한 안건들만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그게 일반적인 지휘부 회의니까요. 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게 단순한 업무 보고가 아니더라고요. 주인공인 충청북도 경찰청장과 모 과장 그리고 모 계장들이 주고받는 질의응답 속에 리더십의 본질이나 심지어 내 삶의 주도권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철학적 통찰이 아주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오,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 조직의 최정점에 있는 리더가 어떻게 그런 통찰을 평범한 회의라는 포맷 안에 녹여냈는지 그 과정부터 좀 짚어봐야겠네요. 이게 회의 초반 공기부터가 되게 심상치 않거든요. 맞아요. 시작부터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 회의실의 간부들이 청장과는 좀 거리를 두고 듬성듬성 앉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청장이 들어오자마자 그 좌석 배치부터 지적을 합니다. 왜 지정석처럼 앉아 있느냐? 보기 싫으면 오지 말고 왔으면 가까이 오는 대로 앉으라. 이렇게 막 거리감을 좁히려고 하죠. 오 과장이 마이크를 잡고 아주 전형적인 보고를 올립니다. 금요일 14시부터 14시 20분까지 제403차 지진대피 민방위 훈련이 있습니다. 14시부터 1분간 경보가 울리면 책상 밑으로 피하시고 막 이런 우리가 흔히 듣는 정보 전달 브리핑이요. 아주 익숙한 풍경이죠. 상급자는 묵묵히 보고를 듣고 하급자는 그냥 정해진 텍스트를 실수 없이 읽어내려가는 전형적인 일방향 소통이잖아요. 근데 청장은 이 평범한 상황을 그냥 두지 않고 소통의 판 자체를 아예 뒤집어 버립니다. 판을 뒤집어요? 어떻게 대응을 했길래요? 그 일방적인 보고와 지시를 시간 낭비라고 딱 규정해버린 겁니다. 청장 발언이 꽤 직설적인데 여러분이 뭘 아는지 모르는지 나는 모른다. 아는 얘기를 내가 또 하는 건 내 시간 낭비다. 이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그러니 현장에서 무엇이 안 되고 힘든지를 직접 질문해라. 질문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겠다라고요. 아우 진짜 뼈 때리는 말이네요. 여러분이 질문 안 하면 나도 입 닫겠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대목에서 청장은 회의 주도권을 부하들한테 완전히 넘겨버린 거죠. 내가 지시할 테니 따르라가 아니라 당신들이 겪는 진짜 문제를 테이블 위로 가져와라. 그래야 리더로서 해결책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거 약간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같기도 한데 아니 한편으로는 평생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만 완수하던 간부들 입장에선 완전 멘붕 상태 아니었을까요? 갑자기 자, 내 문제를 스스로 진단해서 질문해봐. 이러면 도대체 어떤 수위로 고민을 꺼내야 할지 엄청 눈치 보일 것 같은데요. 당연히 큰 혼란이 왔겠죠. 바로 그 당황스러운 지점에서 청장이 아주 핵심적인 철학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도입부에서 얘기했던 아랫사람을 두려워하라는 메시지 말이죠. 여기서 청장은 윗사람을 무시해도 좋다는 엄청난 논리를 전개합니다. 아니 경찰 간부들한테 직속 상관을 무시하라고요? 이건 까딱하면 항명 지시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겉으로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봐야 합니다. 청장이 경찰의 70년 역사를 짚으면서 설명하는 논거가 아주 탄탄해요. 과거를 돌아보면 윗사람 잘못이나 부당한 지시 때문에 아랫사람이 옷을 벗거나 인생 망가진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 진짜요? 그럼 누가 내 인생을 망친다는 거죠? 조직 생활에서 나를 진짜 얽어매고 커리어를 끝장낼 수 있는 족쇄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책임지고 있는 내 아랫사람들이라는 거죠.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사 심기 거스르는 것보다 내 팀원들이 사고 치거나 나를 불신해서 조직 자체가 무너지는 게 리더한테는 훨씬 더 치명적이다. 이런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윗사람은 내가 무조건 모셔야 할 절대 권력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주는 조력자일 뿐이라는 거죠. 만약 윗사람이 그 역할을 못하면 과감히 무시하라는 겁니다. 대신에 시선을 아래로 돌려서
부하 직원들을 챙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으라는 아주 주체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한 거죠. 와, 상사평가에 목매면서 눈치 보는 비겁함을 버려라. 이 말이 주는 해방감이 엄청나네요. 그래서일까요? 압박감이 좀 거쳐서 그런지 회의가 진행될수록 간부들 질문 수위가 굉장히 솔직해집니다. 맞아요. 질문이 엄청 내밀해지더라고요. 적인 고민을 털어놔요. 출근할 때 표정이 밝지 않고 어두운 게 습관이 됐다. 그리고 일하다 보면 남한테 욕먹는 상황, 이른바 탁탄 에너지를 받을 때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이 계장님의 질문은 지금 많은 직장인들이 겪는 만성적인 우울감이나 감정 노동의 피로를 정확히 대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청장의 해법이 조직 관리를 넘어서 일종의 감정 경영학으로 확장이 됩니다. 오, 감정 경영학이요? 어떻게 조언을 해주던가요? 일단 사무실에서 무조건 재미있게 살라고 주문해요. 기대 수준을 낮추고 무슨 일이 터져도 스스로 자책하지 말라고 하죠. 청문감사관이 인상 쓴다고 나까지 인상 쓸 필요 없다. 그냥 둬라.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웠던 게요. 이 탁한 에너지를 대하는 청장의 태도거든요. 우리는 보통 누가 나한테 막 화내거나 비난하면 같이 싸우거나 아니면 귀 닫고 혼자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근데 청장은 싸우지 말고 그 거칠고 탁한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해서 소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죠. 게다가 중간에 막 30강짜리 정법 강의를 듣고 오라는 대목도 나오는데 전 처음에 이게 무슨 도인들 대화인가 무림 고수들인가 싶었어요. 이 정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오해 소지가 없게 맥락을 좀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정법이 무슨 특정 종교나 맹신적인 교리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자연의 섭리나 인간관계의 근본을 다루는 철학적 강의 시리즈를 지칭하는 건데요. 청장 본인이 조직관리 고민하다가 마음 다스리는 데 도움을 받은 인문학적 프레임워크 중 하나로 추천한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뽑아낸 타인 에너지를 대하는 태도, 이게 핵심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종교적 뉘앙스를 빼고 보면 이게 철저한 멘탈 관리법이거든요. 이거 들으면서 약간 합기도 원리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막 상대가 펀치 날릴 때 뻣뻣하게 서서 막으면 내 뼈가 부러지잖아요. 근데 상대 힘을 역이용해서 그 에너지를 흘려보내거나 아예 내 걸로 흡수해버리는 느낌이랄까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 심리학으로 치면 인지적 재구성에 가까운데요. 대자연 혹은 우리가 사는 환경은 끊임없이 나한테 필요한 사람과 상황을 데려다 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한테 쌍욕을 퍼붓는 사람조차도요. 네. 저를 괴롭히는 꼰대 상사나 진상 민원인도 저한테 필요한 환경이라고요? 그건 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데요. 거기가 가장 저항이 심한 지점이죠. 하지만 청장은 상대가 내뿜는 비난을 나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보지 말고 내가 소화해야 할 정보이자 에너지로 보라는 겁니다. 내 고집이나 좁은 시야에 갇혀서 상대를 무시하고 싸우면 결국 화병 나는 건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튕겨내지 말고 수용해라. 네, 상대의 에너지를 튕겨내지 않고 수용할 만큼 내 내면의 그릇, 즉 실력을 키우면 타인의 비난조차 내 성장의 자양분이 된다는 아주 깊은 논리입니다. 녹취록에 나오는 예시가 진짜 뼈를 때리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배우자랑 자꾸 싸우고 대화가 끊길 때 보통은 당신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 이렇게 남 탓을 하잖아요. 근데 청장은 당신이 배우자와 대화 하나 제대로 풀지 못할 정도로 무지한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해버려요. 철저하게 원인을 나한테서 찾는 거죠. 맞아요. 내가 실력이 있고 역량이 크면 상대방 불만도 다 소화할 수 있는데 내 그릇이 작으니까 자꾸 튕겨내고 스스로 지옥을 만든다는 말이 참 묵직했습니다. 일상의 모든 갈등에서 타인의 탁한 에너지를 탓하기 전에 그걸 정화할 수 있는 나의 맑음과 실력을 먼저 키우라는 뜻이죠. 리더가 갖춰야 할 진짜 최고의 멘탈 관리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멘탈 꽉 잡은 개인들을 데리고 도대체 조직 전체의 인력은 어떻게 세팅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따라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청장이 또 한 번 상식을 깨는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바로 한의학의 사상체질이에요. 네, 조직 경영의 동양 철학을 딱 접목한 거죠. 청장은 리더가 부하들의 체질과 본성을 정확히 알아야만 조직이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간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과거처럼 무조건 밀어붙이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운용의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운용의 시대, 과거에 막 무대포로 밤새우고 쪼아대서 성과 내던 고위직들은 이제 다 명퇴당하고 버티지 못한다 이런 날선 비판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체질별로 조직 역할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는데 이거 듣다 보니까 완전 조선시대판 MBTI 아니에요? 네, 조선시대 MBTI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문서 분석해보면 4가지 체질 역할이 명확해요. 첫째, 목체질인 태음체질은 속내를 안 드러내고 묵묵히 밀고 나가는 최고 경영자, 삼국지로 치면 유비 같은 타입입니다. 그럼 둘째는요? 둘째는 토체질, 소양체질인데 이분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랑 기획력이 좋아서 조직의 브레인, 허리 역할을 하죠. 셋째 수체질, 그러니까 소음체질은 결단력은 좀 부족해도 주어진 실무 하나는 완벽하게 쳐내는 살림꾼들이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재밌는 건 마지막 금체질, 태양체질이었어요. 청장님 표현이 진짜 빵 터지는데 평소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량 같다고 하더라고요. 앉아서 일도 안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한다고요. 이런 사람 왜 조직에 두는 겁니까? 그게 바로 리더가 체질 공부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평화로울 때는 이 금체질들이 겉돌고 무능해 보여요. 근데 조직이 막 거대한 위기에 빠지거나 매뉴얼로 해결 안 되는 벽에 부딪혔을 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기존 에이스들이 멘붕에 빠질 때 평소 엉뚱하던 이 금체질들이 갑자기 제갈량처럼 판을 뒤집는 책략을 낸다는 거예요. 와, 위기 상황의 초코카드네요. 평소 잣대로 무능하다고 잘라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각자 장단점이 명확하니까 리더는 이걸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조율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청장이 간부들한테 인터넷으로 사상체질이나 팔체질을 100일 동안 하루 한두 시간씩 동료들이랑 토론하며 공부해봐라 이렇게 숙제를 주거든요. 이것도 결국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부하 탓하지 말고 다름을 이해하라는 훈련인 겁니다. 내부화를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 100일 동안 탐구해라. 정말 집요하면서도 되게 따뜻한 리더십이네요. 자, 이렇게 내부 결속을 다졌다면 밖으로 나갔을 때, 외부 기관이랑 협력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현실적이고 치열한 대립이 생깁니다. 맞아요. 조직 생존이랑 직결된 아주 민감한 예산 확보 문제죠. 모 과장이 교통사망사고 줄이려고 보고를 해요. 도청 관료들 지자체장 초청해서 간담회 열고 우리 애로사항 말해서 예산 좀 따오자 이거죠. 심지어 과거에 지사님 찾아가서 간절하게 사정해가지고 3년치 예산을 1년 만에 따는 적이 있다. 자기 성공담까지 막 어필을 해요. 사실 행정기관에서 이 정도면 발로 뛰는 유능한 간부거든요. 칭찬받아 마땅한데 청장 반응은 그야말로 얼음장입니다. 단 한마디로 기각해버려요. 그건 올바른 협력 방법이 아니고 비굴한 방법이다. 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이 대목은 저는 좀 의문이에요. 경찰이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것도 아니고 주민 생명 살리려고 자본 끌어오는 거잖아요. 지자체장한테 고개 좀 숙이고 아쉬운 소리 하는 게 리더의 희생 아닌가요? 그걸 굳이 비굴하다고 깎아내리는 건 너무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닐까요? 정치자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과장의 열정이 훌륭하죠. 근데 청장은 공공행정 시스템의 아주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보는 겁니다. 구체적 데이터 없이 그냥 우리가 힘드니 도와주십시오 하고 사정하는 순간 경찰은 지자체에 종속되는 완벽한 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굽히고 들어가는 순간 주도권을 뺏긴다. 네, 청장은 경찰이 예산 국어라는 집단이 아니라 지역 안전을 같이 만드는 공동 생산자로서 완전 대등하게 서야 한다고 믿는 겁니다. 공동 생산자라 단어 참 좋네요. 그럼 굽실거리지 않고 어떻게 돈을 따오라는 건가요? 안 주겠다는데. 네, 감정 호소 말고 실력으로 승부하라는 거죠. 그냥 단편적으로 돈 달라고 하지 말고 돈의 교통환경 문제가 뭔지, 어디에 무슨 시설이 필요한지 3개년, 5개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타당한 연구 결과랑 데이터를 딱 들고 가서 지자체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라는 지시예요. 아니 근데 현실에서는 완벽한 데이터 들이밀어도 올해는 재원이 부족합니다 하고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청장의 후속 매뉴얼이 진짜 치밀해요. 완벽한 데이터를 줬는데도 상대가 안 움직인다. 그럼 더 사정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우리는 경찰 본연의 역할만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렇게 합리적 제안을 3번이나 거절당하면 그때는 밀실에서 고개 숙이지 말고 언론의 자료를 싹 다 공개하라고 합니다. 아하, 여론을 움직여라. 맞습니다. 우리는 도민 생명 지키려고 이렇게 철저히 연구했는데 지자체가 예산 안 준다. 언론과 도민이 직접 판단해달라. 이렇게 공론화를 시키는 겁니다. 비굴하게 사정하는 건 내가 부족해서 사정하는 거다. 완벽히 준비했다면 세상이 움직일 때까지 당당함을 잃지 말라는 거죠. 와, 짜릿하네요.
실력으로 무장한 진짜 고수의 당당함입니다. 자, 이렇게 외부엔 당당함을 요구하는 청장이 그럼 내부 직원들의 뼈 깎는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할까요? 마지막 상황을 보면 진짜 리더십의 또 다른 극단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극적인 미제 사건 해결 보고 장면이죠. 모 계장이 4년 전 안매장된 살인사건 시신을 발굴하고 범인 잡았다고 보고를 해요. 1년 6개월 첩보수 집하고 한 달간 밤낮 없이 수사한 엄청난 성과잖아요. 그러면서 청장한테 묻습니다. 어떤 분은 서면 표창만 하고 어떤 분은 회식 크게 쏘시는데 청장님은 어떤 스타일로 포상하실 건가요? 하고요. 보통 리더라면 아드레날린 폭발하죠. 야, 내가 특진 자리 하나 빼올게. 아니면 내가 거하게 쏠 테니 다 모여. 이러면서 자기 권력 과시하고 생색내기 바보거든요. 성과에 자기 숟가락 얹고 싶으니까요. 근데 청장 답변이 충격적일 만큼 건조합니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그건 당신들이 결정해서 가져와라. 이러거든요. 처음에 저는 진짜 칭찬 너무 안 해준다. 인색하다 이랬어요. 근데 반전이 있죠. 특진이든 표창이든 회식이든 조건이나 인원 제한 안 둘 테니까 실무진들이 스스로 완벽한 포상안을 결정해서 오면 그대로 백지임 결제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대목이 오늘 분석한 청장 철학의 완전체입니다. 비서들이 써주는 영혼 없는 격려 문자 절대 안 보내겠다면서 이유를 딱 말하는데 본질을 찌릅니다. 직원들을 내 입맛대로 부려먹으려고 내 종로를 시키려고 포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요. 내 농노를 시키려고 포상하는 게 아니가 않아. 와, 직원을 부속품이 아니라 완벽하게 독립된 주체로 대우하는 겁니다. 리더가 시에 베풀듯 상을 주면 직원은 결국 리더 눈치만 보게 되거든요. 실무진이 스스로 성과 평가하고 보상 정하게 만들면 조직이 리더 카리스마 없이도 자생력을 갖추게 됩니다. 처음에 내가 지시하는 건 시간 낭비니 너희가 질문해라 했던 거랑 정확히 맞닿아 있죠. 모든 퍼즐이 하나로 딱 맞춰지네요. 상사와 아랫사람, 내부와 외부, 징계와 포상까지 청장의 리더십이 하나의 굵은 선으로 쫙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0월 19일 충청북도 경찰청 회의 녹취로 처음엔 되게 딱딱한 공문서일 줄 알았는데 정말 깊은 철학이 숨어 있었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 철학을 일상에 꼭 한번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갈등이 생겼을 때 탁한 에너지만 탓하고 있진 않은지, 무언가 얻으려고 실력 대신 비굴하게 고개 숙인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텍스트였습니다. 네,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라는 강렬한 메시지였죠. 자,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혼자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청장처럼 부하 직원들에게 철저한 자율성을 주고 스스로 답을 찾으라고 백지임을 했을 때 과연 조직은 완벽하게 성숙해져서 스스로 진화할까요? 아니면 그 낯선 자유와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서 오히려 마비되고 말까요? 극단적인 자율과 책임의 경계, 이 철학을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시킬지는 이제 청취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트릴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